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게 탱크 저장소 8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게 탱크 저장소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교재 3권의 223페이지에서 229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오게 탱크 저장소의 특례입니다. 이 아주 위험한 성질에 대해서는 특례로서 이제 이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가 있고 기준을 강화하는 특례가 있죠. 여기서는 기준을 이제 위험한 물질을 기준을 더 강화하는 특례의 내용입니다. 알킬 알루미늄 등의 오게 탱크 저장소. 알킬 알루미늄은 삼류 제3류 위험물로서 금수성 위험물이죠. 오게 탱크 저장소의 주위에는 누설 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그러니까 오게 탱크가 있다면은 이렇게 누설하지 않게 뭐 방류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누설된 알킬 알루미늄 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조가 이제 구덩이죠. 통. 이끌어들일 수 있는 설비를 한다. 이제 오게 탱크에서 이렇게 방류제를 하더라도 또 누출된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까지 이제 가두기 위해서 통을 별도로 설치한다. 오게 탱크에는 불활성 기체를 넣는다는 거죠. 불활성 기체를 넣는 장치를, 그러니까 평소에는 알킬 알루미늄을 저장할 때 불활성 기체를 넣어 놓는 거죠. 불활성 기체란 비활성 기체로 고다며 화학계열의 유기율표의 18조 원소를 말합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라돈, 우누독듐 등이 있습니다. 알킬 알루미늄이 이제 특례 1, 2번 이외에는 오게 탱크 저장소의 기준에 다 따르는 거죠. 그 기준 위에 이제 별도로 추가해서 이제 기준을 더 강화한 특례입니다. 아세트알데히드의 오게 탱크 저장소는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동, 마그네슘, 은, 수은 이런 물질과는 이제 그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들을 또는 이 네 가지의 성질이나 또는 이들 성분으로 하는 합금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 합금이란 말은 두 가지 이상의 그 물질로서 이래 혼합해서 만드는 물질을 합금이라 하죠. 그러니까 철하고 동 또는 철하고 은 이렇게 이제 만들면은 이걸 합금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철을 주 원료로 해서 동이나 은인을 넣어도 아세트알데히드는 동, 마그네슘, 은, 수은 등과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합금까지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탱크에는 냉각 장치 또는 보냉 장치를 그리고 연소성 혼합기체의 성질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그 불활성 기체를 이것도 이제 알킬 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라죠. 히드록실라민 저장소는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이 온도가 상승하면은 반응을 하니까 이제 상승을 저지하는 조치를 해야 되겠죠. 오게 탱크 저장소에는 철, 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구한다. 철, 이온 등과 혼입하면은 또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다음에는 지중 탱크. 지금 여러분들 이 그림이 한 2년 전에 아주 그 풍등 아직 그 화재 조사에서 왜 불이 나는지 외국인이 풍등을 날려서
뭐 불이 났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주 이제 큰 뉴스가 나고 이 폭발이 일어나죠. 폭발이 일어나서 여기 이제 탱크 지붕입니다. 여기 탱크 지붕이죠. 탱크 지붕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붕이 있는 탱크가 아니고 이 지붕이 왔다 갔다 하는 플루팅 루프 탱크의 지붕이죠. 이렇게 평면의 지붕인데 이게 이제 폭발해서 이렇게 다 이제 구겨지고 그 어마어마한 이제 화재가 난 거죠. 그리고 지중 탱크는 옥외 탱크 저장소의 하나의 종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지중 탱크가 별도로 뭐 지하 탱크, 옥내 탱크, 옥외 탱크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옥외 탱크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해상 탱크도 마찬가지로 옥외 탱크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그러면 이 지중 탱크는 지하 탱크는 이렇게 지표면 아래에 이렇게 있는 것이고 옥외 탱크는 지표면 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중 탱크는 일부의 탱크는 지면 아래에 있고 일부의 탱크 부분은 지상에 있다. 이제 지상과 지하가 이렇게 같이 겸해 있는 탱크죠. 이런 탱크를 그 옥외 탱크 저장소 중에 하나의 종류인 지중 탱크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중 탱크는 주로 이제 군사 시설, 군부대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국가 석유 비축 시설, 석유 개발공사에서 이제 비축하고 있는 탱크에도 이런 지중 탱크, 이 화재가 난 장소도 이 그 석유 개발공사의 그 탱크들이었죠. 설치 장소도 이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중 탱크의 다음에 정하는 장소 외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장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극경사지 등으로 지방 붕괴 산사태 위험이 있는 장소 이런 장소는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지중 탱크의 옥외 탱크 저장소의 위치, 옥외 탱크 저장소 중의 하나의 종류라 했죠. 위치도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중 탱크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이거는 이제 콘루프 탱크죠. 지붕이 위에 이제 있는 탱크인데 이게 많은 부분이 지하에 있고 지붕만 이렇게 노출되어 있죠. 그리고 공지, 지중 탱크가 이렇습니다. 지하에 이제 많은 탱크가 있고 지상에 일부 노출되어 있죠. 이걸 이렇게 흙으로 다 덮었다면은 지하 탱크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붕 있는 콘루프 탱크도 있고 좀 전에 석유개발공사의 화재 현장의 탱크처럼 이 지붕이 없고 여기 이제 지붕이 있어가지고 지붕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플루팅 루프 탱크를 설치할 수도 있겠죠. 공지라든지 지중 탱크의 집안, 그러니까 지중 탱크의 그 지면이죠. 탱크의 구조, 이런 이제 상세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 탱크의 펌프 설비나 배수 설비, 갱도 설비, 이런 기준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 그림은 군부대 중에도 강원도 쪽에는 군부대가 아무래도 전방위가 많이 있죠. 거기의 강원도 쪽에 모 소방서에서 이제 군부대에서 지중 탱크를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허가를 하는 서류 중에 그 서류를 보고 이제 서류도 아주 상세한 도면도 아닙니다. A4 용지에 그냥 대충 이것도 제가 보안해서 상세하게 잘 그린 겁니다. 대충 A4 용지에
그 상시 그림이 아니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감이 오겠죠. 이것도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더 보완했을 뿐이고, 그러면은 허가 신고를 할 때, 군부대에서는 새로운 탱크를 허가를 할 때는 허가 신고를 할 때는 도면이나 이런 내용들은 다 생략합니다. 이게 이제 특별 케이스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이렇게 이제 축적된 도면에 의해서 아주 상세한 그런 도면이 소방관서에 제출하면 다행이지만은 대부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 신고를 하면은 소방서에서는 이 도면이나 이런 것 없이 이제 허가 통보를 합니다. 그럼 허가 통보라는 것은 공사를 해도 좋다는 것이요. 그러면 이제 공사 진행을 하고, 공사를 다 하면은 소방서에서 담당자가 현장 완공을 해야 되는데, 군부대 시설은 현장을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군부대에서 자체 완공을 하고 소방관서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이제 공사 완료되었다 통보를 하면은 이제 소방관서에서는 허가증을 교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부대 위험물 허가는, 예전에는 군부대 위험물 허가는 소방관서의 이제 통제권의 밖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법을 다시 개정하면서 소방관서의 통제 범위로 들어오면서 얼마의 양의 무슨 내용을 가지고 허가 신고를 하는 것만 해도 이제 대단한 통제 범위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어느 군부대 시설에는 제 면류 위험물 지중 탱크 또는 오개 탱크 몇 리터의 오개 탱크 뭐 10기를 허가를 했다. 이제 통계 정도로 이제 이제 잡을 수 있는 이 수준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설계라든지 공사 진행이라든지 완공이라든지 전혀 이제 군부대 자체에서 하고 소방관서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관여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법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군부대에서는 소방관서에 공사를 다 했다. 그러면 이제 허가증을 교부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중 탱크에 대해서는 상세한 도면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방관서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해상 탱크도 오개 탱크의 하나의 종류죠. 지중 탱크도 오개 탱크의 하나의 종류고, 해상 탱크에 대해서도 이제 위치나 구조, 이런 펌프 설비, 이런 기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는 이제 오개 탱크 저장소의 소화 설비 및 경보 설비, 별표 17에 다 있죠. 제조소, 옥내 저장소, 옥내 탱크 주유 취급소, 위험물 시설은 모두 별표 17에서 소화 설비 및 경보 설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화 단위도 1, 2, 3등급을 분류하죠. 근데 오개 탱크 저장소는 3등급은 없습니다. 1등급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 2등급에 해당됩니다. 1등급은 이 1사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액 표면적이 40평방미터 이상인 것. 액 표면적이라 하면 여기 이제 위험물을 담고 있을 때 이 액체의 표면적이죠. 액체의 표면적 이 40평방미터 이상인 것. 집안면으로부터 탱크의 옆판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면이죠. 여기는 방류제의 지면이고,
이 바닥면, 기초 바닥의 높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아니고 방류제의 바닥도 아니고 지면으로부터 탱크 옆판까지, 탱크 지붕은 흑하량에서도 계산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탱크 옆판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 6m라는 것은 우리가 옥내 저장소나 옥내 탱크 저장소고 이래 그 건물에서도 6m 이하로 이제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소방차가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한 이제 그 높이죠. 한계.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높이. 그러니까 이 이상이 되면은 소방차로서는 불을 끄기 어려우니까 여기에 포소화 설비를 해서 이제 자체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거죠. 6m 이상이면은, 여기서도 6m 이상이면은 1등급으로서 소화기만 되지 않고 소방차로서 불을 끌 수 없으니까 포소화 설비를 하라 이거죠.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고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100배 이상인 것, 이렇게 이제 4가지 종류에 해당되면은, 난이도 1등급이며, 1등급에 대해서는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 그러니까 지중탱크도 아니고 해상탱크 아닌 오개탱크이죠. 유황말 제작하는 것은 물분무 소화 설비를 하고, 인하점 7도 이상의 사료 위험물은 물분무 또는 고정식, 거의 대부분이 고정식 포소화 설비를 하죠. 그 밖의 그 고정포 소화 설비. 지중탱크는 이렇게 고정식 포소화 설비, 이동식 외의 이산화탄소, 할로겐 설비 이렇게 하고, 해상탱크도 이런 시설을 하라 했습니다. 근데 하는데 이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별표 17사에서 설비의 적응성이 저장하는 위험물과 여기에 적응하는 소화 설비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적응하지 않는 소화 설비를 하면 되지 않겠죠. 그리고 1등급 이외의 것은 모두 난이도 2등급에 해당됩니다. 3등급은 오개탱크 제한소는 없습니다. 1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그 밖의 오개탱크는 모두 2등급에 해당됩니다. 2등급에 해당되는 오개탱크는 오개탱크의 규모가 크고 적고 떠나서 또 이제 위험물의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탱크마다 대형 수동식 소화기 한 개와 소형 수동식 한 개를 필수적으로 최소한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소형 소화기를 그 단위를 계산을 할 때 위험물의 지정수량 10배 1 소요 단위를 계산합니다. 대형 소화기는 1개하고 소형 소화기는 1개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제 오개탱크 저장하는 오개탱크가 지정수량의 200배다. 200배의 위험물을 저장한다. 그러면 이제 10을 나누면은 20단위의 소형 소화기를 둬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경보 설비는 특수 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를 저장 취급하는 탱크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것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화재 속보 설비를 합니다. 자, 오늘은 오개탱크 저장소의 마지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